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11구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11구역 재개발 시점이 2015년쯤 된다는데 그 많은 시간을 좀 거쳤잖아요. 그 현재 이르러 왔는데 그 왜 유독 이 11구역만 늦어지는지, 또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언성이 많이들 높으신 거로 아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 11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이 다들 2015년쯤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조합장이 시의원을 그만두면서 춘희 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부터 보시면은 벌써부터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광명에서 여러 재개발 사업지 중 제일 먼저 시작하고 아직도 삽질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타구역은 입주하고 분양하고 있지만 현재 철거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유독 12.1구역만 늦는 이유는 불공정한 업체 선정과 조합장의 무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그 3급 대책위원회라는 그 위원을 지금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동기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3끝이란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그간 그 18년간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철거를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조합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 결정되어 만든 것이 3끝 대책위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끝이라 하면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업체 선정, 과도한 용역비 지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11구역에 그 많은 그 관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유독 그 공사 진행이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이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불공정한 업체 선정, 과도한 용역비 지출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정비업체의 업무 능력과 조합장의 무능으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공사가 늦어지고 하는 거에 그 조합원님들의 그 생각들과 또 이 늦은 착공에 대한 불만들은 없는지는 참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그 조합은 그동안 그 비대위 반대하는 그 조합원 때문에 늦어졌다고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어차피 시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공사비 절감에 따른 시공만이 조합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저희가 바라는 부분에 늦어진다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희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시공사와 빠른 협상과 빠른 시공으로 갈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조합장 아들의 비리 의혹과 그 업체 간의 비리 의혹을 밝히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현 조합은 사업은 뒷전이고 조합장과 조합장 아들이 관련된 여러 용역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사업은 늦어지고 이를 방관하는 감사 및 이사들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조합장 아들이 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최근에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 사실이 그 있었군요. 근데 그 오늘 그 몇 가지 질문 사항으로 조합원님들이 또 많은 정보를 알았을 터이고, 혹시 또 이 영상이 나간 후에 조합장과 그 반대하시는 조합원님들의 그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조합은 깨끗한 그 조합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조합장은 본인의 성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진작에 빠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본인도 좋은 일이고 조합원에게도 한없이 좋은 일인데, 꼬리가 길면은 잡히듯이 자기 발에 자기의 발등을 찍은 격입니다. 조합원의 손실보다 본인이 빠져나갈 생각에 저희들을 고소고발한다는 핑계로 조합원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11구역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보다 우리가 왜 늦어졌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정비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럼 이주를 담당하는 업체, 지금도 몇 군데 못 갔지만 이주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빨랐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협력업체 같은 거,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우리 조합이 잘 선택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데 돈을 안 쓰고 직접적인 필요한 일을 했었으면 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업체를 봤어요. 우리 정비사업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떴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2016년 2월 17일에 계약을 했는데 2달 전에 소프트 업체 용산에서 이 자본금 5천만 원의 컴퓨터 이거 팔던 업체가 갑자기 2달 전에 사업 목적을 정비사업 관리업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서 상호도 바꾸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줬어요. 이런 업체를 2015년부터 끼고 있는데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11구역이 광명시 대장주인데 이런 업체를 끼고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합원을 위했다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를 또 이걸 잘 찾아봤어요. 왜 이런 업체를 선정했을까? 그랬더니 프리마 이 업체의 권땡땡 대표가 이 마코 땡땡 참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알아보신 분이 그때 한번 동영상 한번 나갔었죠. 근무를 했었대요.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 우리한테 피해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더 황당해요. 우리 이주를 담당하는 업체가 여기 무슨 법무법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들이 가 있다는 동영상이 있고 거기 직원이 맞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학교 문제가 심각한데 왜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업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했다고 갑자기 퉁 나옵니다. 2019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2019년도에 이 용역계약을 맺어요. 도대체 무슨 컨설팅이길래 이 1년도 안 되는 회사가 이 큰 구역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컨설팅 계약을 맺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표 같은 이시를 쓰고 같은 집에 살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이런 데 관심 있으니 이주 개발해서 지금도 못 빼고 있는 사람들 우리 보고는 9월 달에 나가라고 해놓고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관심 있으니까 학교 문제도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그 전에 14, 15, 16 있을 때 해결했어야지. 왜 2019년도에 설립한 회사를 2019년에 계약하는 거에 집중하냐 이거죠. 계약 내용을 보면 더 허접해요. 2020년 7월 학교 문제를 그때 해결했어도 돼요. 해결하지 않고 성공 보수만 28% 주는 용역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거 게시판에 다 보셨을 거예요. 250억 절감했대요. 250억이 왜 나와요? 이때 학교 문제를 해결하면 이 업체 쓰지도 않고 이거 다 끝날 일을 이때 해결하지도 않고 이때까지 끌어서 250억을 줘서 보세요. 28%를 절감하겠다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됩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거들이 다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일반 조합원이라면 지연된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간단해요. 우리 이 정비업체가 우리가 선정되기 전에는 관련 없는 업체에 있었어요. 사업 목적 추가하고 선정되고 봤더니 이런 아들 근무 의혹 있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에 중요한 이주 담당하는 법인 우리는 9월달에 나가라서 나갔고 딴 사람들은 지금 이주비 대출 때문에 애타고 있는데 못 나갔다 못했다 그런 업체 봤더니 가 있네요. 뭐 동영상에 나와 있는 바로는 과장해서 상무로 승진했대요. 승진을 왜 했을까? 자 보세요. 라이브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업체 선정해서 일에 집중해서 빨리빨리 가자는 건데 다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이래가지고 우리 일이 빨라졌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적하면 비대위다, 니네 때문에 늦는다. 그래서 비대위가 없었을 때 이주는 빨리 했어요. 철거는 빨리 했어요. 요즘 산끝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시바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철거는 언제예요? 작년에 3월달, 8월달 뭐 이주 끝나면 200만 원씩 준다는 거 이거는 언제 줘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못 받아요. 그 200만 원 뭐에 쓰는 줄 아세요? 가스비, 전기 그런 거 수도하는 거예요. 나갔을 때 다 하셨죠? 근데 왜 200을 띄냐고. 그리고 오랜 시간 놔두냐고. 이거는 누구 혜택이냐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것도 바로 잡고 내부적인 것부터 바로 잡고 공사비 절감하고 여기 일반 분양 작은 거 아시죠? 여기에다 분양가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분양가 아무리 때려도 요즘 분양가 그거 계약 안 돼요.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 높아졌다고 좋아했죠? 결국은 실계약 안 돼서 공사비 못 내면 우리 돈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분양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건 비용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공사비 줄여야지. 이런 쓰잘데없는 거 정리해서 일 빨리 하고 그게 우리가 남는 일입니다. 그리고 28%? 아니 도대체 28% 준다는 계약을 2020년도에 맺었는데 학교 문제 해결했으면 이거 나갈 일도 없잖아요. 왜 1년 몇 년이야 이거 4년 지나서 4년 동안 학교 문제 해결도 안 했다는 거냐. 4년 지나서 250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거 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700만 원 누가 500만 원 이 근거들 좀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 좀 부탁하고 그리고 학교가 700인데 500 줄였다? 그러면 학교는 얼마예요? 학교보다 더 복잡한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700, 800? 그럼 조합원당 지금 계약하신 건 전용인데 분양 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거기 곱하기 100이에요. 100만 원 들어갈 때마다. 그럼 30평이다. 그러면 한 50평 계약이 되겠죠? 그럼 거기다 100을 곱하시고 또 100을 곱하시고 또 100을 곱해보세요. 다 우리가 낼 돈이에요. 이런 거에 조합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산 끝에서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이런 것부터 해결하자 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대표님이 상세하게 차트와 또 정확한 그 포인트를 집어 주셨는데 이 표로 보면은 우리 그 조합원들이 많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끝으로 대표님의 그 조합원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장의 비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낱이 증거와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증거와 서류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지므로 조합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같이 일하시는 조합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나와 조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실 분은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리더가 바뀜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1구역도 젊은 사람들로 뭉쳐 이 사업을 빠르고 공정하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빠른 추진과 빠른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봅시다. 광명 11구역 조합원 여러분 따라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이렇게 면담과 저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영상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은 또 지지와 호응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면담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See